자, 얘는 봅시다. 일단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을 건데 나는 이제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보여줄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360도로 얼만큼 간 다음에 마이너스 1번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뭐 해주시면 됩니까? 300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얘는 뒤에 나와 있는 이 300도가 동경의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2번은 뭐 할 거 없고요. 그냥 뭐 굳이 나타낸다고 하시면 360도만큼 0번 간 다음에 플러스 300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3번은요. 360도만큼 얼만큼 갑니까? 한 번 간 다음에 뒤에 플러스 300도만큼 간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4번이 문제입니다. 자, 4번은요. 360도만큼 가끔 마이너스 2번 간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720까지밖에 안 가니까 뒤에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3번 3바퀴 돌고, 자 그럼 마이너스 몇이 되니까 1080이 되니까 더하기 뭘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3, 6, 18에 1080이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해야 제가 760으로 돌아올까? 320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좀 다르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자 360도만큼 얘는 두 번만 가면 되겠다, 그쵸? 자 두 번 가면 720인데 1020이 되려면 뒤에 300도 더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서 다른 거 딱 봐도 4번이죠.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면 일반각 표현으로는 360도만큼 n번 간 다음 일단 180도만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360도 곱하기 또 n바퀴만큼 가고 270도, 이런 일반각들 사이에 있다라고 놓고 풀어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3분의 세타 값을 봐야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운데 있는 게 3분의 세타 될 거 아니니? 자 그래서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여기는 60도 될 거고, 그리고 가운데는 3분의 세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변은 또 어떻게 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으로 나누니까 90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0도만큼 n번씩 간다라는 건 똑같은데 뒤에 있는 얘네들이 다르니까 30도씩 차이 나는 그런 범위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좌표평면에 동경으로 표시를 해보면, 자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n에다가 1을 넣는다라고 하면, 잠시, 자 n에다가 1을 넣는다라고 하면 120도 더하기 저거니까 180도, 그 다음에 자 3분의 세타가 또 120 더하기 90도니까 210도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180도는 현재 여기일 거니까 여기다 써놓고 210도는 여기쯤 될 거니까 3분의 세타가 나오는 첫 번째 지점은 여기에요. 그러면은 n에다가 2를 넣는다라고 한번 해보면 240도에다가 60도 더하니까 300도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자 2 넣었으니까 또 240에다가 90도 하면 330도겠죠. 30도씩 차이 나는 거 보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300도라고 하면은 270도에서 30도만큼 갈 거니까 한 이쯤 될 거고, 거기서 30도만큼 더 가니까 뭐 여기가 30도가 되는 그러한 범위가 하나 또 나오네. 그리고 n에다 0 넣은 걸 안 했는데, 자 n에다 0을 넣어보시면 그냥 60도하고 뭐 사이입니까? 90도 사이다 라고 돼서, 자 60도 이렇게 그려놓고 90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파트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분면을 제외한 모든 사분면에서 한 번씩 나타나니까 자 제 1, 3, 4 사분면에서 나온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3, 4분면을 한번 볼까요? 자 3, 4분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코사인은 거기서 나오는 동경과 단위원의 x좌표니까 동경의 교점 x좌표, 코사인은 이때 뭡니까? 음수가 될 거야. 그리고 사인도 음수겠죠. 얘는 y좌표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동경의 모든 기울기는 양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양수일 거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건 중3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문제인데 절대값에 무언가를 넣어놓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이 전체는 양수가 돼. 1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 이제 얘는 그냥 나오는 게 되겠고, 자,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코사인 아까 음수라고 했죠?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음수 두 개를 더했어. 그럼 완전 음수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산들 있던 거 전부 다 집어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죠. 간혹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다가만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중학생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자, 일단 다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다 없어지네요. 그럼 남는 건 1 플러스 사인 세타만 남더라. 이렇게 되겠네. 자, 4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설명했었지만 얘는 무슨 표현입니까? 주기가 2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주기가 2의 약수에 원래는 뿔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학교들에서는 저렇게 됐으면 대부분 2인 거를 내니까 그냥 함수의 주기가 2인 애를 우리가 찾아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1번은 지금 탄젠트 함수인데 x 앞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쟤는 탄젠트의 원래 주기 그대로 주기가 뭐이다? 그냥 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야.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네. 자, 2번 같은 경우는 x 앞에 무슨 짓을 해놨죠? 2분의 파이라는 걸 곱해놨죠.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찌부가 될 거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의 주기는 원래의 주기였던 2파이, 그치?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니까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되더라?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되더라. 이런 거였어요. 그럼 날아가고 번분수에 의해서 4라는 주기가 나오니까 2번도 아니네요.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파이를 해놨네, 그치? 그러면 주기는 사인의 원래 주기인 2파이에서 뭐를 나눠주면 됩니까? 아, 저 x 앞에 붙어있는 파이, 그치? 자, x 앞에 뭔가 붙었을 때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는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4번도 한번 가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탄젠트. 자, 탄젠트의 주기에다가 지금 3분의 파이라는 짓을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라는 거. 자, 코사인과 사인은 여기에 2파이가 올라가지만 탄젠트는 꼭 파이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가끔 시험장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3분의 파이로 나눠주니까 날아가면서 3이 남게 되겠네. 그럼 5번은 어떻게 되죠? 자, 5번 2분의 파이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얘는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또 날려주시면 자, 어떻게 돼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5번 같은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배우면서 배웠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문제가 되기도 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사인하고 안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 함수값을 구하기가 되게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저 마이너스를 없애줄 거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배웠던 게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사인은 기함수니까 저 정의역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사인 뭐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사인 x라고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애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넣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드가 필요하다. 그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인 거 아니까 어차피 저건 2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2파이를 넘어가기 때문에 저기서 2파이를 빼줘도 어차피 같은 함수값, 즉 같은 삼각비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2파이 빼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3분의 1파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기 쉬운 삼각비로 바꿀 수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탄젠트의 주기는 뭐니까 파이니까 저것도 파이 뺄 수가 있겠더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어떻게 되죠? 4분의 파이만 남게 되더라.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선 2파이 빼면 똑같은 거고 여기서 파이 빼면 똑같은 이유가 주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쵸? 자, 그래서 마무리 좀 해주면, 자, 지금 이건 마이너스하고 사인 무슨 값? 6분의 파이 값. 근데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는요, 얘는 지금 60도니까 얘도 또한 2분의 1이겠네. 자, 얘는요 45도잖아요. 그쵸? 45도라는 동경에 대한 기울기는 어차피 1이니까 너 마이너스 1만 나오겠네. 그럼 너네 날아가면서 답은 그냥 마이너스 1이겠다. 자, 6번 같은 문제는 마플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이렇게 단위원과 또 좌표 평면을 그립니다. 자, 이거 뭐 기계의 힘을 빌려도 가운데를 맞추기가 힘들어.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각 사보면 똑같이 두 개씩 잘랐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게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하면 그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해보면,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을 때 베타라는 동경에 대한 사인 값은 방금 전에 내가 그렸던 여기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하고 뭐니까 합동이니까, 너네 두 개의 길이는 일단 같구나. 그런데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그래서 쟤네들 두 개 더하면 뭐가 될 거야? 자,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하면 빵이 될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알파랑 베타의 관계를 유심히 봤더니 베타에서 알파 빼면 뭐 돼요? 180도 돼요. 그쵸? 자, 베타에서 알파 빼면 180도, 즉 두 개의 차이가 180도 이렇게 난다라고 하면 사인 값끼리 더했을 때 0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쓰는 것보다, 자, 다른 쪽으로 볼게요. 얘를. 자, 이거를 조금 지웁시다. 이거. 자, 이거를 어느 쪽으로 볼 거냐면 이쪽으로 한번 봐봐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똑같이 따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사인 값과 여기에 사인 값도 더했을 때 빵 되잖아요. 그쵸?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x축 대칭이니까 완벽한 합동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알파만 더해주면 360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알파와, 자, 그 다음에 사인 360도에서 알파 뺀 거랑 더하면 무조건 0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잘랐을 때의 얘기야. 그래서 너 여기랑 여기 있는 거 더했을 때 360도 된 거 더하면 빵 되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인 1도랑 사인 359도랑 더하면 빵 되겠네. 그쵸? 그럼 원을 다시 한번 그려봐요. 저희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러면은 또 가운데 아니죠? 일로 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1도가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359도는 여기서 뒤로 1도만 가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뭐야? 너 뭐야? 저리 가. 자, 여기 1도, 여긴 마이너스 1도. 그쵸? 그러면은 여기의 사인 값과 여기의 사인 값은 두 개 더했을 때 0 된다라는 거 확인되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1도라는 동경 자체가 원래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359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랑 너 더한 건 빵이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사인 2도랑은 누구랑? 사인 358도랑 더하면 빵이겠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빵빵빵빵 되면서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맨 가운데 있던 사인 180도, 그리고 맨 뒤에 있던 사인 360도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인 180도도 뭐야? 180도에 대한 y값이니까 너 빵이네. 360도야 빵이네. 그럼 답은 빵이네.
자, 7번도 6번과 같은 대칭성 문제예요. 자, 요런 문제 보면은 막 춤춰야 돼. 막 시험 보다가도 일어나서 춤추세요. 이 정도 난이도면 쉬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y는 코사인 E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일단 주기만 바뀐 거니까 주기가 파이다라고 해놓고, 그쵸? 자, 그래프를 그리신다라고 하면 까만색으로 그릴게.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2파이까지니까 한 줄기 더 그려야겠네. 그쵸? 그러면은 이거 직선을 좀 이어줍시다. 자, 한 줄기 더. 이런 식으로 더 그렸어. 자, 그러면은 이제 y는 3분의 1이라는 애는 한 3분의 1이니까 이쯤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하면 교점들이 몇 개 생기죠. 그게 처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이거 저번에 마플에서 했었죠. 뭐야? 일단 여기가 2파이일 거니까 자, 중간인 얘는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였겠네? 여기는 2분의 3파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만 봐봐요. 얘네만. 뭐야? A랑 B는 2분의 파이부터 똑같이 떨어진 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럼 A 더하기 B 하면 뭐 나와야 돼? 원래는 이거죠. A 더하기 B 한 다음에 2로 나눠서 평균 구하면 그게 맨 가운데 있는 축, 즉 2분의 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A 플러스 B는 파이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쪽 보시면 이쪽의 대칭축은 뭐예요? 2분의 3파이네. 그쵸? 그럼 C하고 D 더하면은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해서 너는 2분의 3파이의 2배, 즉 3파이가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답은 4파이다라고 해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8번처럼 삼각부등식인데 여기 정의역 부분이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를 보면 일단 제껴놓고 푸세요. 나머지 거 먼저 풀고 돌아와서 다시 풀어. 왜냐면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심지어 시간을 써서 풀었다고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좀 높아. 그만큼 좀 어려우면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빼놓고 푸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푸는지는 봅시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안쪽에 있는 거를 치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자, 지금 치환을 할 건데 2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t에 대한 또 범위를 구해줘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처음에 줬던 요 x에 관한 범위를 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2로 한번 나눠주시고 그럼 0하고 2분의 x 되고 여기는 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6분의 파이를 한번 더해줘야겠죠. 자, 그럼 6분의 파이 더하면 여기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가운데가 딱 2분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이 파이보다 조금 큰 6분의 7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t에 대한 범위를 구한 거니까 자, 이제 요거에 맞춰서 코사인 t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쟤를 치환하면은 이제 삼각부등식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결국 코사인 t가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달라는 문제로 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t 그래프를 먼저 그려본다라고 하면 t라는 변수에다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대로 어떤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치?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그리자. 아이고. 자, 이거를 얘는 그려주질 않더라고. 자,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면 자, 주기는 그대로 2파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파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해놓은 요 범위대로 우리가 구해준다라고 하면 6분의 파이는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좀 크게 그려야겠다. 그쵸? 자,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렸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렸어. 자, 그러면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인데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이 범위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일단 6분의 파이를 잡을 거예요. 그럼 6분의 파이라고 하면
함수값이 뭡니까? 2분의 루트 3이겠죠. 6분의 파이.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6분의 파이까지, 6분의 7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 올 거야. 6분의 7파이.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함수값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래프의 범위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만큼까지란 얘기. 여기까지. 무슨 칠리 소스 같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해야 되는 부등식의 해는,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 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애들, 여기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그쵸? 여기만 지금 거기에 부합하는 그래프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 2분의 1 되는 x가 많은데, t 값이죠. 여기선 t가 많은데 그게 뭐야? 3분의 파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코사인 t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큰 구간은, 크거나 같은 구간은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t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만 의미하는 거죠. 여기.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x로만 돌려주면 되겠네. 얘가 2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였으니까 돌려줍시다. 그러면은 일단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빼면 0, 2분의 x, 그 다음에 이쪽은 6분의 파이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양변 2 곱하면 0하고 x가 파이까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2분의 x 6분의 파이, 쏘리, 이게 왜 2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죠. 이게 6분의 파이고 2 곱하면 여기가 3분의 파이겠네요. 얘가 최종 답이죠. 그래서 자, 봅시다. 또 12번 같은 경우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내가 이거 예전에 많이 연습시켰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큰 각을 5세타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뭐 하고 싶어? 여기 세타각이랑 여기 세타각이랑 똑같은 거니까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어디 동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 180도 동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5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그게 360도만큼 n바퀴 돌아가고 180도 동경에서 멈추더라.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180도 동경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180도 곱하기 n. 이건 아니야. 왜? n에다 2 넣는 순간 360도 동경 되잖아요. 그쵸? 무조건 180도로만 가야 되는 상황인데 360도랑 180도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360도만큼 n바퀴 돌았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180도만 딱 고정시켜줘야 되더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럼 결국 4세타가 뭐라는 얘기? 방금 전에 썼던 제란 얘기. 그럼 세타는, 자, 세타는 양변 4로 나누니까 90도 곱하기 n, 그리고 4로 저거 하니까 45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게 우리가 구해주신다라고 하면 세타, n에다가 뭐 넣어야 될까요? 자, n에다 1 넣으면 조금 모자르고, 그치? n에다 2 넣으면 되겠다. 그치?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180도 더하기 45도 되니까 225도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안, 즉 180도랑 270도 안에 있는 세타라는 놈은 225 하나더라. 자, 이 문제도 내가 부채꼴에서 문제 나오면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부채꼴이 있어요. 어떤 부채꼴이니? 둘레의 길이가 8이래.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스르륵 뭐 이런 식인가요? 여길 채워줘. 그렇지. 조금 이상해지긴 했는데, 자,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면 일단 반지름을 둘 다 r이라고 잡아주죠. 얘도 r이죠. 그럼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둘레를 이루는 거 3개가 반지름 2개랑 요 호 하나니까, 지금 r 2개를 썼네. 뭐 중에서? 16 중에서. 그럼 넌 16 마이너스 2r이다. 뭐 이렇게 해주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16이라뇨? 8이죠. 8. 어머나. 8 마이너스 2r이죠. 자, 그때 부채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 넓이 구하는 거 알잖아요. 뭐야? 2분의 1 r, l. 근데 l은 지금
호로서 왜 자꾸 16이래? 8 마이너스 2r이라는 거 알죠? 그럼 이거 빠르게 다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뭐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은 언제나 내가 세 가지 생각하라고 하죠. 완전 제곱식 아니면 산술기 아니면 코시-슈바르츠인데 산술기하는 누가 봐도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2차 함수로 인식하라는 얘기. 자, 그럼 s는 마이너스 앞으로 뺀 다음에 r-2의 전체 제곱으로 바꾸면 플러스 4가 뒤에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r은 뭐일 때? 2일 때 최대 뭐를 갖는다? 최대 4를 갖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은 2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돼. 이 최대값은 지금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럼 r은 2라고 해보시면 얘 2 되니까 여기는 4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세타 중심각이라고 해보면 자, 중심각과 호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L은 R 세타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L은 4라는 거 알고 R은 2라는 거 아니까 세타는 당연하게 그냥 2가 나오겠죠. 뭐 이런 문제야 그냥. 14번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잘 보는데 혹시 근과계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누가 볼지 모르니까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를 설명을 할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고요? 자, 증명까지는 안 하고 그냥 공식만 쓸게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는 뭡니까? a분의 c였더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얘의 두근이 뭐래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니까 근과계수의 관계 두 개를 써보고 시작하는 거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예요? 3분의 1이더라 라는 얘기고,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두근의 곱은 뭐가 된다? 3분의 k가 된다. 그치?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얘는 이렇게 두 개 더해져 있으면 무조건 뭐하고 시작하라는 얘기다? 제곱하고 시작하라는 얘기다. 자, 그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우변도 제곱될 거니까 9분의 1이라고 써주셔라. 자, 그러면은 얘가 1 되니까 넘어가면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될 거다. 그럼 2를 날려주신다라고 하면 얘가 4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9분의 4가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마무리 파란색으로 합시다. 3분의 k는 뭐다? 마이너스 9분의 4다. 그럼 얘 9로 바꿔주면 3k 될 거니까 k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겠네요. 그렇죠? 자, 15번 같은 거 틀려오면 난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연습시켰는데 이거 틀리면 진짜 막 어우. 자, 봅시다. 최대값이 5고요. 최소값이 1이래. 몇 차이나? 6 차이 나죠. 그럼 처음에 몇 배 뻥튀기 시켰다는 얘기야? 3배 뻥튀기 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저 a라는 놈은 원래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데 이 착하신 분이 a가 0보다 크다라고 줬어. 그럼 a는 뭐예요? 그냥 3이죠. 자, 그러면 원래는 3배 뻥튀기만 하면 최대 최소가 3이랑 마이너스 3이었을 건데 최대값이 5가 됐다라고 하네? 그럼 3에서 몇 만큼 올려야 5가 되니? 이만큼 올려야 5가 되겠죠. 그러면은 C 맞죠? C는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X 앞에 B파이라는 장난질을 쳐놨어요. 그러면은 일단 주기는 원래 기존의 사인의 주기였던 2파이에서 뭘 나눠주는 거야? 원래는 절대값 B파이라고 해서 뭐를? 저 X 앞에 있는 거를 나눠주는 게 최종 주기야. 그치? 근데 그거를 또 2분의 3이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절대값 B파이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자, 넘겨봐요. 3분의 4 파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서 원래 B파이는 절대값에서 나오면서 뿔마 3분의 4파이여야 돼. 그래서 파이 날려주시면
b는 3분의 4거나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착하신 분이 뭘 줬어? 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주셨어. 그러면 b는 3분의 4다 하고 끝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대단원이 마무리가 됐나요? 다 한 것 같죠?